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강렬한 울림을 주는 기록, 바로 구런가생열전을 통해 지식인의 고뇌와 시대의 비극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총 4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초나라의 별이었던 구런의 삶을, 2부에서는 한나라의 천재, 가희의 좌절을 살펴봅니다. 3부에서는 이들이 남긴 고사성어를, 마지막 4부에서는 역사가 사마천의 날카로운 판결을 다뤄보겠습니다. 제1부 외면당한 신탁입니다. 조국 초나라를 향해 붉은 충정을 바쳤던 구런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런은 초나라 왕족의 후예로 왕족의 혈통과 천재성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왕의 깊은 신임을 얻어 좌도와 삼려대부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죠. 특히 삼려대부는 초나라의 핵심 세 가문인 소씨, 굴씨, 경씨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적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서쪽에 강대국 진나라가 팽창하자 나머지 6개국이 연합해 이에 맞서야 한다는 합종책을 강력히 주장했죠. 이는 초나라의 생존을 위한 해안이었지만 동시에 진나라의 기만수를 꿰뚫어본 외교적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상관대부와 근상 같은 경쟁자들은 구런의 재능을 시기했습니다. 구런이 법령을 만들면서 자기 공을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왕과 구런 사이를 이간질했고 결국 회왕은 구런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언자를 잃은 회왕은 진나라 장이의 거짓말에 속아 제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맙니다. 600리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사기였고 초나라는 외교적 고립과 치욕을 겪게 되죠. 구런은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 같은 나라이니 믿지 마소서라고 피를 토하며 간언했지만 왕은 이를 무시하고 진나라로 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배지를 떠돌던 구런은 강가에서 한 어부를 만납니다. 여기서 유명한 대화가 오가죠. 구런은 세상이 다 흐린데 나 홀로 맑고 모두가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있어 쫓겨났다고 한탄합니다. 지식인이 겪는 타협 불가능한 고립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어부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구런은 어찌 깨끗한 몸으로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결백한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구런은 돌을 품고 명나수의 몸을 던집니다. 이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 대한 가장 장엄한 항의이자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충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의 죽음은 오늘날 단호라는 문화적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강물에 빠진 그를 구하려던 백성들의 모습은 용선 경주가 되었고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해치지 못하게 던져준 음식은 쫑쯔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부 찰나의 해성입니다. 구런이 떠난 지 100년 후 그와 꼭 닮은 운명을 살았던 가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희는 18세에 이미 고전에 통달한 천재였습니다. 20세의 박사로 발탁된 그는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 과진론을 통해 한나라의 통치 기틀을 마련하려 했죠. 예약을 정비하고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등 그는 준비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발 같은 원로 공신들은 어린 가희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희가 오만하다고 모함했고 결국 가희는 장사의 탭으로 좌천됩니다. 구런이 겪은 도덕적 부패와의 싸움이 가희에게는 관료주의적 경직성과의 싸움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장사로 가는 길에 명나수를 건너며 가희는 구런을 기리는 조구런부를 짓습니다. 100년 전 구런의 운명에서 자신의 비극을 발견한 것이죠. 준마가 굴레에 묶여 개나 양과 다를 바 없다는 탄식은 재능을 쓰지 못하는 지식인의 절규였습니다. 이후 가희는 수도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보필하던 왕자가 낙마사고로 죽자 그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결국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요절하고 말죠. 시대를 경륜하려 했던 천재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3부 절망의 어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이 역사에 남긴 강렬한 유산,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세 개탁과 중취독성입니다. 온 세상이 흐려도 나 홀로 맑고 싶었던 구런의 고독한 양심을 상징하죠. 또한 진나라를 호랑지국이라 부르며 그 포악한 본성을 경고했던 구런의 냉철한 통찰력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구런이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의 나라이니 믿지 마소서라고 경고했던 이유는 진나라가 도덕 대신 무력과 기만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회왕은 결국 진나라의 포로가 되어 객사하고 말았으니 역사의 비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복조부를 통해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 때문에 죽고 의로운 선비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탐부순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구런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충정을 구사일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죽음을 각오한 신념의 무게가 느껴지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 제4부 역사가의 무언의 판결입니다. 사마천이 이들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초나라 회왕을 통해 군주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아첨꾼의 달콤한 말에는 속으면서 충신의 아픈 진실은 외면했던 군주는 결국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어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사마천은 100년의 간극이 있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바로 재능을 품고도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억압하는 정치 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구런은 타협 없는 순수함을 선택해 영원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반면 가인은 어찌 초나라에만 집착했느냐고 물으며 다른 곳에서 뜻을 펼치는 유연한 현실주의를 고민했죠. 사마천은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인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에게 영원한 화두를 던질 뿐입니다. 지식인의 고결함과 시대의 야만성이 충돌했던 두 서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핫해본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